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 위원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미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그 온기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강보합 정도, 어제보다는 거래 대금이 약간 증가세를 보여준다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띱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대의 강세를 보여준다는데 거래 대금이 7조 3천억이니까 어제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은 오늘 한 11조에서 12조 사이까지도 거래 대금이 증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선물지수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전후 강밥 정도에서의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393포인트 전후의 라인대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선물에서는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선물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주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의 일부 정도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전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 1% 가까운 상승을 하고 현재 미선물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 정도 나타낸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에서 뭐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다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는데, 코스닥에서가 좀 더 매수가 많은 케이스고요.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전차 중심의 강세에서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전차가 오히려 숨고르기를 이틀 동안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다 됩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폴더블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엔터주, 그리고 게임 관련된 기업 5G, 그 제약까지 해가지고 시장에서 성장주 중심의 강세가 두더지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추가로 더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흐름을 볼 때는 개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11월 옵션 만기 이후로 약 11주라는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지금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당 기준이고 내일 배당 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일 배당락 이후에 국내 증시의 방향이라든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까지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를 하는 성향을 보게 되면 배당 차익보다는 시세 차익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오늘 이제 배당락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배당락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코스피 배당 낙과 기말 배당 수익률을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실제 이제 앞전 같은 경우는 2017년도까지였죠. 2017년도까지는 보통 배당 락보다는 당연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케이스는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률도 꽤 좋았었고 오히려 주가도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당 락이 떨어지는 날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였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도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제 그보다는 물론 덜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대규모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들어왔던 부분에 어느 정도 배당 라인이 떨어지고 나서 양도세 햇빛성 물량이 오히려 매수로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었던 데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고배당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일부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배당이 평균적으로 4% 정도대를 나타내 준다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당 락일날 약 3%대의 하락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시총상위 배당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시총에서 약 3분의 1 정도까지,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할 때는 크게 차지한다 했을 때는 한 20-30% 정도까지 차지를 하는데, 이들 기업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3%의 하락을 보였는데 지수 자체가 0.1%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제 고배당주를 제외한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반등이라든지 상승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왜 배당 차익보다 시세 차익에 무게를 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실제 이게 오전인데 오전 아침 한 9시 반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실제 12월 만기 이후로 여태까지 들어왔던 수급의 동향입니다. 그럼 현재 금융투자가 2조 7천억까지 들어왔다 되죠.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들어왔던 배당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양상이 되는 거고 작년과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우선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 12월 만기 이후로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었다고 되죠.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매도를 했고 투신도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도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되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인데 현재 국내 증시가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상세가 지속되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았던 밸류였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가 13.2%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10.8%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평가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배당 투자로 들어온 종목들이 실제로 어떤 거에 들어왔느냐라고 생각할 때 2조 7천억이라는 자금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배당 관련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2020년도 시장을 반차 버스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들어오는 상향 자체가 단순 배당이 아닌 그 이상을 보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배당 기준이 들어오기 한 2, 3일 전부터나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기간에서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1월 달에 대한 기대 효과도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내년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에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연기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시장 자체가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근데 이제 국내 증시가 올해 하반기에 해외 증시와 디커플링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 국내 증시의 비중 자체가 목표치 16.8%보다 조금 높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 되죠. 그래서 목표 비중이 허용 범위까지를 생각한다면 19.8%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연기금이 추가적인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가 됩니다. 그래서 연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에 또다시 신규 여유자금이 배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인 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단순 배당만 보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국내 증시 자체가 반등이라든지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잡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393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이제 지켜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같은 경우는 배당 락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저점이 만들어졌다 되면은 이제 이번 주 저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현재는 선물지수가 391에서 395.5포인트 딱 중간 마디가 전일의 종가가 되는데 이 라인대에서 움직인다 됩니다. 다만 거래소 시장이 상승 탄력이 약하다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들의 비중 자체가 65.5%라는 얘기죠. 즉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매매를 할 때는 개인들의 비중 자체가 50에서 60% 미만으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그만큼 물량을 계속해서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던지는 만큼 오히려 던진 물량의 양도세 이슈가 소멸되는 내일부터는 배당락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다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볼다 했을 때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박스권 상단 자리를 올라타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상단 돌파 지지 그리고 그 마디폭이 열려진다로 보시면 되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별이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구르기 이후에 위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린다 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는 1022에서 44포인트라는 자리대가
앞전에 이제 솔리마가 전개되면서 거래 대금이 16조 대까지 나타났던 그 자리대인데 현재는 이 구간대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현재는 잘 보여주고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는 선물 쪽에서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선물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선물이 이제 오늘 저점을 만들었던 393포인트 전후 자리대가 이제 앞전에 강하게 움직였던 시가 라인과 종가 라인이기 때문에 작은 분봉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제 395포인트에서 395.5포인트라는 오늘의 시가와 그리고 단기 추세 라인 때 넘어간다 되면은 그때는 어저께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 고가 대비 하락분의 절반 정도까지도 열려진다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떨어진다 보다는 오전에 저점이 나왔다 이 부분이 이번 주 선물에서는 저점이 확인되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깡센의 인사이드입니다. 자, 내년 1분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전기차, 게임, 반도체 등등 오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